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정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일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등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 증인 선서 후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및 가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희재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의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의회사무국장 윤희재.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희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희 도시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이영순 자치행정 전문위원입니다. 다음 김수미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최성철 의정팀장입니다. 김지은 의사팀장입니다. 황수진 의회 홍보팀장입니다. 정호준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내지 3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 편성액 21억 696만 4천 원 중 91.5%인 19억 2,830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에 202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의회 구현을 위하여 공무연수 및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5개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산에 LED 등 교체, 옥상 및 지주이용 간판 설치 등 쾌적하고 효율적인 시의의 청사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의회 청렴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설 명절, 추석 명절에 그 사회복지시설 유무를 통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추진하였고 지난 2021년 11월에는 지역사회 공동발전 및 교류를 위하여 울릉군 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밀착형 의정 홍보를 위하여 각종 언론 매체 및 시정 소식지를 활용하고 의회 소식지 및 SNS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홍보 영상을 주기적으로 제작, 송출하여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의 성과를 홍보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시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22년도 의정 추진 방향입니다. 소통과 공감대를 조성하는 협치의회를 의정 목표로 시민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5가지의 역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에서 19쪽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 성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에 관리자 조서와 2쪽 내지 5쪽에 1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구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 의회 홍보 광고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100여 개 매체에 134회에 걸쳐 1억 8,745만 원의 홍보비를 집행하였으며 13쪽에 SNS 의정 홍보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유지 보수는 관리업체, 주식회사 가온기술에 위탁하여 홈페이지, 서버 등 의회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간 중 의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한 의정활동 총 자료는 492건이며 홈페이지 조회 현황은 19만 9,851건입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진정서 및 청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진정서 14건과 전자민원 6건, 총 20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물품 구입 등 174건에 7,242만 4,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우리 의정부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 윤희재 국장님과 또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심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본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실이 다 개개인으로 있는데 방음공사를 제가 2021년도에 방음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방음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방음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전문업체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공사든지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전문업체가 아니고 그냥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아마 여기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진행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 집무실의 그 방음공사 네네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저희 이 지금 사무실 저희 총사가요. 네. 2003년도에 이제 개청이 되면서 의원님 집무실이 당초에 2인 1실로 돼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 의원님들이 이제 그 방을 좀 쪼개달라 해서 이제 각 방이 의원님들 기준으로 해서 12실을 확보를 하면서 저희가 이게 하면서도 저희가 많은 부분을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천정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이제 냉난방 관 이런 게 다 완전히 거기도 방음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방음 처리는 못하고 그냥 의원님들 방만 이렇게 해서 가벽을 치고 거기다 이제 아트보드를 해서 한 3천여만 원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근데 저도 솔직한 얘기로 요번에 이 자료를 내면서 보니까 아트보드만 갖다가 그냥 붙인 꼴이지 그러니까 흡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제 자료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도 이제 최정희 의원님하고 그리고 이제 김정겸 의원도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이제 그게 좀 효과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방음이나 뭐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 건물 구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 좀 효율성을 좀 찾아보고 할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이 전문 시공업체가 아니고 근데 저희는 이게 만약에 100% 방음으로 갔으면은 전문 시공업체를 선정을 했을 텐데 자재 비용이 한 1,700 나가고 공사 비용은 한 1,300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의정부에 있는 그냥 관내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 국장님, 본 의원이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지난 공사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라기보다 향후에 저희가 공사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시방서를 냅니다. 시방서를 내는 건 공사를 이 기준에 우리가 적합하게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 이렇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요. 시방서를 기준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방서를 내주는 건데 제가 시방서를 낸 거에도 보니 방음제 두께가 25mm로 나와 있어요. 이제 25mm 나와 있는데 과연 이거 공사를 할 때 자재가 들어오는 걸 체크를 했는지와 공사를 시작을 할 때 공사 일정을 체크했는지 공사의 진행 사항을 확인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부실 공사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인 집무실이긴 하나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내 차비로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고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흡음재 공사를 예산을 세운 거로 아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본 회의장에 관련된 흡음제 검사고요.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때 전문업체에 네. 우선 전문업체에 있다가 맡겨서 진행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고 예산도 그렇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공사에까지 관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옳지 예. 않으나 의회의 모든 돌아가는 운영의 과정에서는 위원장님이시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전 보고요. 예.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린 만큼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떤 업체가 전문성을 갖고 들어왔는지 정도의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뭐냐면 제가 이제 진행 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제 의원님들이 저한테 주문하셨던 것처럼 꼭 전문 업체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의사 표명을 했고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거는 전문 업체가 선정이 돼서 자세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달의 물품 의뢰해서 물품하고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때는 저 역시 의원 되기 전에 여러 공사를 진행을 해봐서 아는데요. 공사를 진행할 때는 자재가 들어올 때 꼼꼼히 자재도 체크해야 되고요. 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도 꼼꼼히 체크해야 됩니다. 예.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야 허술한 공사가 안 되고 공사를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그래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할 수 있다라고 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을 이렇게 심의해주고 또 예산을 승인해주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산을 승인해주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 또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 사무국장하고 의회 의정팀 관련된 부서 의사팀하고 진행해서요. 업체 선정 과정에 관련된 투명성 있게 진행하고 전문 업체가 선정되고 공사가 완벽하게 진행하는 과정까지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되고요. 또한 그 공사로 인해서 그 추후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거나 불편함을 겪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 시의원들을 뽑아서 앞에 대변자를 세운 이유는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해달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을 세워주신 걸로 압니다. 근데 시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공사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관심하게 있는 것 또한 저희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었던 거고요. 예. 그 흡음제 공사를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직은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자재, 네. 광급 자재로 한 3,500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공사비가 인건비가 한 2,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약은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운영위원장께서 저희한테 업체는 소개시켜 준 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이 자리에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비교 견적을 받으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의정부에 2개 업체를 받고 양주시에 있는 업체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항목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의 환경성이나 친환경이냐 불연이냐 그거 다 종합 검토를 해서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그 업체에서 갖고 있는 실적들 의회나 하여튼에 이 공사 실적도 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재료를 선정해 주신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업체하고 할 것인데 아직까지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국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은 업체를 선정했냐 안 했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공사 실적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의정부 관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제가 전자에 먼저 얘기를 했던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은 어떤 그런 계약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개입을 해서도 안 되고 그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투명성 있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정부의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등등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흡음재 공사를 하고 싶다.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면 흡음재 공사의 실적이 어느 정도 있고 광급 공사는 어느 정도 했는지 공사 실적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재가 들어올 때 그 자재 체크하는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사를 보통 진행할 때 공사 일지를 씁니다. 매일매일 공사 현황을 체크를 하고 쓰고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청하다 보니까 공사 일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책임감 있게 명확하고 투명성 있게 그렇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달리 제가 이거를 자료 요청을 했더니 제가 마침 무슨 이런 공사를 막 뒤집으려고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절대 그런 부분 아닙니다. 아니고 네. 의원이 그럴 권한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그 공사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 시민의 혈세인 만큼 낭비 없이 철저하게 쓰여지길 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 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이 공사가 3천만 원짜리 공사였지만 이게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다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책임감 있고 신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답변 올려도 될까요? 네. 이제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공사 시공 과정에서는 의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해 주신 그 공사 감독일지 관련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이 된 국토부의 그 지침이 있거든요. 건설공사 그 감독자가 어떻게 해내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사일지는 시공사에서 하겠지만 저희는 공사 감독일지를 그 공사일지를 확인도 하고 들어오는 자재 검수 잘 하고 해서 하여튼에 시방서 내용대로 꼼꼼하게 성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하여튼 업체 선정할 때는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효율적인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아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제주도 연수를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연수를 가서 보니 광진구에서 같이 온 걸로 아는데 그 광진구에서는 마지막 날 참여를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은 3선, 4선이 있고 재선이 있는 의원들이 있다 보니 프로그램이 똑같더라. 이 시간이 아깝다. 이래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초선이니까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재선, 3선, 4선 되시는 분들은 같은 장소에 같은 프로그램에 같은 강사가 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같은 기간을 계속 갔더라고요. 제주도에. 제가 초선이라서 여쭤봅니다. 그 교육 기간이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한 3개 기간 정도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근데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제주도를 가면서 그 기간만 갔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뭐 그 교육 실적이나 뭐 질적으로는 그 선호도가 좋아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교육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육 내용은 저는 초선이니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의원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에 많이 캐치가 돼서 많은 도움이 됐지만 같은 기간에 같은 교육 내용 같은 강사로 5년째 계속 그곳을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만약에 의원님들 연수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 기간을 뭐
복수로 이렇게 놓고 또 저희는 교육기관하고 협의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교육기관 전체에서 의정부시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초선 재선 이상 이렇게 교육하는 건 망하니까 그러면 전국의 기초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선 의원하고 재선 이상 교육을 뭐 하도락도 어떻게 해줄 건지 이틀을 할 건지 그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이 교육기관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대한 뭐 태도 이런 걸로 또 해줬고요. 올해는 제9대 의회가 개원이니까 이제 개원에 따라서 초선 의원님들 위주로 해서 뭐 행정사무감사 뭐 기법이나 뭐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도 아마 저희가 이제 교육기관하고 좀 해서 의원님들한테 진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초선 의원이면 초선 의원한테 네. 맞는 교육이 되고 또 공통 교육이 필요하면 공통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수의 기간을 놓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교육 과목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그 교육 기관하고 또 저희가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게 좀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좀 더 올해보다는 좀 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 답변 감사한데요. 저희가 그 연수를 가거나 의정 활동에 관한 그런 연수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데 그 요번에 갔을 때 그 내용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연수를 갈 때 혹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설문도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좀 들어서 참고하셔서 교육 일정을 좀 편성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의정 활동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그게 2021년 연구 용역을 2022년 12월까지 해서 다 끝났나요? 그게 그 500만 원씩 인당 500만 원씩 주어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의원들한테 주어지는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9대 의원들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뭐 보통 3, 4개월 지나고 나면 내가 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의정 활동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연구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다 소진이 됐습니까? 2021년도에는 다 쓴 걸로 아는데 2022년부터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연구 용역 활동비 하나도 없습니까? 8대에서 다 썼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잠깐만요. 우리 김수미 전문위원 그 의원 연구단체 연구 용역비는 1년에 1인당 500만 원씩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의원 지방의회 총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상반기에 쓰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하반기에 하게 되면 이제 의사 일정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연구 용역 기간 자체를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상반기에 그 1월 1일부터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4개 연구단체가 했고요. 그래서 내년 되면 내년 1월부터 보통은 이제 지방선거가 없을 때는 연간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2월에 시작하셔서 11월 말까지 연구 보고서 네네 보통 2월에 네네 그 1월 정도 정담회에서 연구 용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제 단체를 구성하시면 그 개별 단체별로 연구 용역이 들어갑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또한 9대 의회를 잘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9대를 잘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달리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것들을 다 방향성을 제시할 때 참고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으십니까? 이렇게 빨리 뭐 한번 예.
네, 오봉구 오봉구입니다. 의원님, 예. 네, 고맙습니다. 저는 뭐 할 말씀은 없고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 예산 집행사항이 이렇게 내용이 원 단위로 돼 있고 천 단위로 돼 있고 이래요. 그래서 천 단위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좀 보기가 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 단위로 앞으로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봉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의회 운영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주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 국장과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